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1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천안 3명, 서산 1명입니다. 이 중 서산 174번 확진자는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 서산 162번 확진자와 접촉했고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1일 기준 충남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2,45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2,202명이 퇴원했고 35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재 자가격리자는 699명입니다. 지난 1일 오전 3시 37분쯤 예산군 덕산읍의 한 회전 교차로 인근에서 차량이 전신줄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안에 타고 있던 41살 A씨 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보령 해안가에서 차량이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달 28일 오후 1시 30분쯤 보령 용두 해수욕장에서 2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침수됐습니다. A씨와 일행은 썰물에 드러난 모래사장에 차를 끌고 들어갔다가 바퀴가 모래에 빠지면서 고립됐습니다. A씨 등은 차량에서 빠져나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차량을 이동시켰습니다. 같은 날 보령 저두 해수욕장에서도 30대 B씨가 썰물에 차를 타고 해변에 들어갔다가 갯벌에 빠졌습니다. B씨는 마을 주민의 도움으로 트랙터를 이용해 침수 전 차량을 빼냈습니다. 해경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물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 보시죠. 3월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녀의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26일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학생들을 맞이하는 교사들의 경우 빨라야 오는 7월 이후에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자녀를 둔 홍성 지역의 한 학부모가 등교 수업 확대는 환영이라면서도 7월부터인 교사들의 접종 순서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산 홍성 지역 맘카페에서도 교사들의 백신 우선 접종을 촉구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학기가 시작되면 하루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의 사람을 만나는 만큼 코로나19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등 교원단체 역시 교사들의 백신 접종 순서를 지금보다는 앞당겨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이 될 수 있으면 이른 시일 내에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길 희망한다면서 현재 교육부가 방역당국과 협의 중인데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보건교사와 돌봄 종사자, 특수학교, 특수학급 교사 등이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부모들의 불안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습니다. 실제로 교육부도 보건교사와 특수학교 교사를 우선 접종하는 방안을 방역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건은 향후 백신 수급이 될 전망입니다. 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반장은 지난달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교사들이 언제 접종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향후 백신의 도입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등교 수업 확대에 대비해 각급 학교에 학생 1인당 보건용 마스크 21장과 의료용 마스크 16장, 학급당 소독 티슈 18갑 등 방역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각 지자체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산군의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예산군이 사단법인 예덕상무사가 기증한 보부상 유품 중 학술과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국가 민속문화재 추가 지정, 또 충청남도 민속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산군 내포문화사업소 김응용 소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산군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산 지역은 보부상이 꽤 오랜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부터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산 지역에는 예덕상무사라는 보부상 단체가 있는데요.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예산, 덕산, 면천, 당진 4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보부상 조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6개의 보부상 단체가 현재에도 보부상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보부상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예덕상무사가 보부상 유품 등을 예산군에 기증하기도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예덕 상무사에서는 예산군에 국가민속문화재 제30-2호로 보부상 유품 25점을 영구 기탁하였고 기타 보부상 유품도 기증했는데요. 이는 유물이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지역 문화의 자긍심을 고취함과 동시에 군민들이 문화 향유권을 증대시키는 의미 있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가치 있는 일에 군에서는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자 유물 기탁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한 바 있고요. 작년에는 기록으로 보는 보부상이라는 제목으로 기획 전시를 개최하여 기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기증을 받은 유품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거라고 들었는데 어떤 자료들이 대상인가요? 네, 우리 군이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는 유물은 국가민속문화재 추가 지정 유물이 10점이고 충청남도 민속문화재 지정 유물이 7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유물이 총 17점입니다. 충청남도 민속문화재로 지정 추진하는 유물은 연대가 일제강점기가 대부분이며 예산 지역의 조직 구성원 명단인 예산상민공제회가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네, 모두 17점에 대해서 문화재 지정이 추진되는데 이런 자료들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예산군이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하는 유물은 예산과 덕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보부상 조직의 내용을 입증하는 귀중한 자료로서 역사 및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예산, 덕산, 면천, 당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보부상들에 관한 자료로 시대와 지역 그리고 계층적 특색을 파악하는 데도 일조한다고 할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술적 그리고 역사적 가치가 중요한 유물들이기 때문에 보부상 유물들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유물이 특성상 재질이 정밀이 된 것이 많습니다. 이에 예산군은 유물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올해 훼손 정도가 심한 5점인 유물부터 보존 및 복제 작업을 진행해 유물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더 이상 훼손을 방지하고 전수 등으로 인해 생기는 유물의 피로도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진품 유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지역에 전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예산군은 문화예술 수준의 향상과 군민들의 문화향수 기회 제공과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산 보부상 박물관을 제1종 전문 박물관으로 등록하였으며 다가오는 여름에는 예산의 명문가를 주제로 기획 전시를 개최하여 예산군의 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예산군의 문화행정에 지속적인 관심 바라며 군민들의 문화 적극성 향상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군 내포 문화사업소 김은용 소장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경찰서 장은효 순경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지난 1월
부여에서 있었던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눈길을 주행 중입니다. 선행 차량, 정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다 반대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미끄러운 눈길에서는 무엇보다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전운행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2월 논산의 한 교차로를 비추고 있는 CCTV 영상입니다.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순간 사고가 발생합니다. 좌회전 감응 차선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충돌한 건데요. 많은 운전자분들께 감응 신호가 생소할 수 있는데요. 노면 위 사각형의 감지 구역에 정차하면 좌회전 차량을 인식하고 좌회전 신호를 표시해 줍니다. 차량이 정지선을 넘거나 감지 구역에 미치지 못하면 감응 신호가 반응하지 않아 막연히 기다리거나 신호 위반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순경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운대학교가 지역사회와 협력해 로컬푸드 상품 개발과 소비 촉진에 나섰습니다. 청운대는 매주 금요일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하는 에코 프라이데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학교 구내식당 등의 특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내포신도시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유기농 식자재로 만든 도시락과 쌀빵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에는 충남도와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행복나누기, 문당 쌀이야기 기업 등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청운대는 교육부의 국가근로 장학 사업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학생들의 취업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친환경 식자재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협력하면서 우리 학교의 학생 여러분들과 교직원들의 행복한 식사를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게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런 데 와서 한번 식사를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번 청운대학교의 식당을 방문하셔서 이 아름다운 식사, 맛있는 식사를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 첫 생활 SOC 복합화 공모 사업으로 추진된 당진 대덕초등학교가 2일 개교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 편의를 위한 교육, 문화, 체육 시설을 한 공간에 조성하는 건데요. 대덕초 건물은 총 50억여 원이 투입된 복합화 시설로 1층에는 공동 육아 나눔터와 생활문화센터, 2층과 3층에는 각각 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농가를 대신해 땅심 높이기에 나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10억 2천만 원을 들여 3,700여 헥타르 농지에 토지 개량제를 지원하는데요. 일손 부족과 고령화로 농가 자체 살포가 어렵다고 보고 태안군과 농협, 마을 이장 등이 공동 살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어린이 놀이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놀이시설 9곳에서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점검반은 시설 파손 여부와 신체가 낄 수 있는 틈새 존재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안전이 미흡한 부분은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충남도와 충남경제교육센터가 지난해 도민 7천여 명에게 맞춤형 경제교육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취소되면서 영상 교육 자료를 제작해 배포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올해도 시군과 교육청을 통한 수요 조사를 거쳐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에 맞춤형 경제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2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전국의 유치원생, 초등학교 1, 2학년, 고3 학생들은 매일 등교를 하고 그 밖의 학년은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게 되는데요. 학생이나 교원에 대한 백신 접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무엇보다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